새 책과 놀자. 다양한 신간들 중 주목도서를 골라 소개하는 새 책과 놀자. 알라딘 박태근 도서팀장과 함께합니다. 첫 책은 유유 출판사에서 나온 강창훈 작가의 책 아이와 함께 역사 공부하는 법입니다. 이 역사가요 2016년에 이제 한국사가 수능 필수 과목으로 지정되면서 다시 관심이 커지고 있는 분야인데요. 특히 2019년부터 개정 교육과정도 시행되면서 이제는 초등학교 3학년 때부터 고3 때까지 10년에 걸쳐서 역사 공부를 해야 하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오래 공부하는 과목인데 그저 암기 과목으로만 여기고 지루해 하면 너무 괴로운 일이잖아요. 그간 역사 관련 저작을 꾸준히 펴낸 강창훈 작가가 역사와 친숙해지는 방법을 담아서 펴냈다고 하니까요.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역사 공부를 흥미롭게 할 수 있다면 말할 이유가 없는 굉장히 반가운 일인데 제목이 아이와 함께 역사하는 공부법인 거를 보니까 좀 부모가 해야 할 몫이 좀 많은 것 같다. 부담되는 분들도 좀 계실 것 같은데요. 그렇죠. 네. 이 가족이 함께하는 것이니까 당연히 부모의 역할이 있는데요. 다만 이런 얘기를 합니다. 부모가 미리 막 예습해가지고 아이에게 뭐 이때는 누구고 이때 무슨 일이 있었고 이걸 강의하는 방식은 오히려 아이가 역사에 흥미를 갖기가 어렵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역사라는 게 이제 다양한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갔는지를 들여다보는 학문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다른 방식의 질문을 계속 부모가 던져주는 게 중요하다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 책의 장 제목들을 보면요. 사람은 다양한 얼굴을 하고 있다. 모든 일에는 저마다의 사정이 있다. 공간이 다르면 시간도 달라진다. 이렇게 서로 다른 시간과 공간에서 벌어진 역사적인 사건 또 그때를 살아간 인물들을 오늘날 어떻게 바라봐야 할지 이런 관점을 제시하는 책이라서 뭐 세세하게 역사 사실을 나열하거나 이걸 기억하지 못해서 생길 불편한 상황들, 민망한 상황들을 걱정하실 필요는 없을 거예요. 네, 역사 공부라는 게 이런 거야 하는 그런 생각들이 있잖아요. 우리한테. 여기에서 벗어나는 게 역사 지식을 머릿속에 넣는 것보다 중요하다. 이제 이렇게 받아들이면 되겠네요. 맞아요. 뭐 아이랑 대화해보시면 아실 텐데 역사에 조금 관심 있는 아이들이라면요. 뭐 왕의 순서나 사건 연대기 우리보다 훨씬 많이 알고 있거든요. 우리는 다 까먹었지만. 맞아요. 그런데 우리에게 이런 게 있잖아요. 어떤 삶의 시간을 보내온 어른의 여유라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그걸로 역사를 이해하는 방법들을 아이와 나누는 거죠. 이 책도 한 150쪽 정도밖에 안 돼요. 그래서 부담 좀 내려두시고 한번 일독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유유 출판사에서 나온 강창훈 작가의 책 아이와 함께 역사 공부하는 법이었습니다. 다음 책입니다. 이번에는 역사에 이어 과학입니다. 책으로 따뜻한 세상 만드는 교사들에서 함께 쓴 책인데요. 제목은 10대를 위한 나의 첫 과학책 읽기 수업입니다. 이 책은 과학이라는 분야를 두려워하는 아이들이 과학에 흥미를 가질 수 있는 방법으로 과학책 읽기를 제안을 합니다. 그래서 과학책 즐기는 방법부터 제안하면서 뭐 주제와 상황에 따라서 적절한 과학책을 추천해주고 있는데요. 책 난이도도 별 1개부터 5개까지. 그래서 별 1개는 중학교 1학년, 별 5개는 고등학교 2학년 이렇게 다 맞춰둬서 학생이 아니라고 해도요. 이 어른들도 자신의 과학 지식 수준에 맞춰서 책을 골라 읽으실 수 있습니다. 왜 그 과할못이라고 있지 네, 않아요? 그쵸. 저도 그런데 문과 출신들은 과학하면 일단 뒤로 이렇게 빠지는 경향이 있잖아요. 제목처럼 정말 부담을 덜고 첫 과학책을 좀 만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이 과학책 읽기에도 요령과 방법이 필요한데요. 제일 중요한 건 우선 머릿말과 차례를 보는 겁니다. 그래서 책의 전체 주제를 파악하고 내용을 어느 정도인지 짐작하는 거죠. 뭐 과학뿐만 아니라 지식을 담은 책들은 대부분 차례에 그 책의 내용이 담겨 맞아요. 있잖아요. 그래서 차례에 나오는 용어들 중에 내가 절반 정도를 알고 절반 정도를 모른다. 이러면 가장 흥미롭게 읽을 수 있는 책입니다. 그래요. 다 모르면 너무 어렵고요. 다 포기. 알면 또 재미가 없는 네, 거죠. 네, 네. 네. 그런 이제 균형점이 있고요. 이 책에서는 여러 상황에 따라서 과학책을 하나씩 전해주는데 제가 먼저 읽어본 사람으로서 한 2권 정도만 권해드리면 네. 세상을 살린 10명의 용기 있는 과학자들. 이 책은 뭐 초등학생들도 재밌게 읽을 수 있는 책인데요. 왜 과학자들이 굉장히 엉뚱한 실험을 하다가 새로운 발견을 하기도 하잖아요. 그렇게 과학자들의 흥미로운 삶을 다루고 있어서 이 책 읽어보면 왜 요즘에 장래희망 설문조사하면 과학자가 되게 낮다면서요. 네네. 저희 때는 1위, 2위였고 저도 초등학생 때는 과학자라고 그렇죠. 얘기했었거든요. 노벨 물리학상을 타겠다 이런 얘기 했었잖아요.
그런 비율을 좀 높이는 데 이 책이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추천해드리고 싶고요. 또 하나는 내용으로 봤을 때 뇌과학입니다. 뇌과학은 이제 과학이 아니라 일반 상식으로 알아둬야 할 정도의 주제이기 때문에 이 책에서 다룬 책 중에 뇌과학계의 칼 세이건이라고 불리는 데이비드 이글먼의 저작이 있는데요. 더 브레인. 이 책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네, 책으로 따뜻한 세상 만드는 교사들이 함께 쓰고 다른 출판사에서 펴낸 책 10대를 위한 나의 첫 과학책 읽기 수업 소개해 주셨습니다. 다음 책입니다. 마지막 책은요. 공부뿐 아니라 실천까지 아우르는 책인데요. 과학 저술가 박재용의 책 1.5도 생존을 위한 멈춤입니다. 지난 한 해 기후위기 비상행동이 이슈였는데요. 이에 더불어서 요즘에는 지구온난화를 그렇게 부르지 않고요. 지구가열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이 책의 제목에 나오듯이 지구 연평균 기온이 1.5도 상승하면 이제는 돌이킬 수 없는 붕괴의 국면에 들어선다 이런 지적인데요. 이 책은 이런 기후위기를 둘러싼 다양한 맥락을 사회적 또 과학적인 이야기로 풀어내고 있습니다. 특히 사회적 맥락에서 기후 불평등에 주목하는데요. 이대로 가면 지구가 뜨거워질 건 너무나 뻔한데 위기는 불평등하기 때문에 책임을 져야 할 국가들이 오히려 손을 놓고 있는 모습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네, 지난해 그 노벨 평화상 후보로 거론된 그레타 툰베리의 네. 이야기에서도 좀 마찬가지 맥락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다음 세대가 누릴 몫을 지금 세대가 빼앗아가면서 이제 위기만 남겨준다 이런 지적이었잖아요. 맞습니다. 이 그레타 툰베리가 지난해 말에 타임지 선정 올해의 인물로 꼽히기도 했거든요. 인물에 주목하는 만큼 그가 전하는 목소리가 세상을 바꾸도록 힘을 모아야 할 때 같고요. 이 책에서는 최근에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실천과 운동의 모습도 전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CO2 보이콧입니다. CO2를 만들고 이렇게 하는 활동들에 내가 참여하지 않는 건데 첫째는 환경에 부담을 주는 물건을 덜 사기, 환경에 부담을 주는 방식의 음식을 덜 먹기 이런 것처럼 주로 소비 활동과 관련돼 있어서 우리 가까운 곳에서 내가 지킬 수 있는 일 하나 정도 찾아서 올해 목표로 세워보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이 책에 여러 가지 실천 사례가 나오기 때문에 어렵지 않은 일 찾아보실 수 있을 거고요. 저는 작년에 대형 마트 가지 않기를 정해서 1년 내내 실천을 했습니다. 성공하신 거예요? 네. 우와, 대단합니다. 그럼 혹시 얼마나 도움이 됐는지는 모르겠지만 네, 올해는 좀 더 한 걸음 나아간 또 목표를 세워봐야겠어요. 네, 또 어떤 목표를 세우실지 그것도 궁금해지네요. 뿌리와 이파리 출판사에서 나온 과학 커뮤니케이터 박재용의 책 1.5도 생존을 위한 멈춤까지 소개해 주셨습니다. 자, 새해를 맞아서 가족들과 함께 좀 공부하면 좋을 책을 위주로 소개해 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알라딘 박태근 도서팀장과 지금까지 함께했습니다.